1964년 12월 박 대통령 내외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서독에 파견된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접견하려는 계획은 유교사가 모국을 떠나기 전부터 가졌으며 그들과 만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 접견 장소인 함보른 탄강의 스포츠센터에는 500여 명의 광부와 20여 명의 간호사들이 모여 있었다. 2억 7만 리 이국에서 고달프게 일을 하던 그들은 조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이 나타나자 태극기를 힘껏 흔들며 함성을 지르고 기뻐 어쩔 줄 몰랐다. 대통령 내외가 단상에 올라 자리를 잡자 애국가의 취주악이 울렸다. 광부와 간호사들은 목이 메이게 애국가를 합창했다. 이 순간 유교사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이때의 장면을 유교사는 기행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웃음을 주고 위로를 주겠다고 그렇게도 마음속으로 단단히 생각했던 나의 계획은 엉뚱하게도 그들을 대한 순간 검은 눈동자와 황색 피부에 낯익은 우리 젊은이들의 환선 속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아프도록 가슴에 맺혀오는 무엇인가 뭉클한 감정이 솟아오르며 시야가 뽀얗게 흐려지는 것이었다. 분별 없이 마구 흘러내리는 눈물을 들킬세라 참고 참았으나 걷잡을 수 없는 격정은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소리를 핑계 삼아 나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흐느끼게 하고 말았다. 그곳에 모인 간호 학생들은 눈이 빨갛게 되도록 울었고 또 모든 사람의 가슴을 두드린 그 순간을 나는 지금도 또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유교사가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느라 애를 썼으며 슬픔을 가누지 못하자 책상 밑으로 살며시 손을 잡아주었다. 책상 밑으로 유교사의 손을 꼭 잡아준 대통령의 손은 참으로 인상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슬픔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내를 위로하려는 뜻일 뿐 아니라 대통령 당신의 슬픔의 표현일 수도 있었다. 유교사는 부군의 체온을 느끼고서야 겨우 진정을 되찾았다. 유교사는 남편이 보여주는 은근한 애정에 대하여 더없이 고마워했다. 1963년 박 대통령의 제5대 대통령 취임식 12월 17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다. 박 의장이 일부러 취임사를 비서를 시켜 유교사에게 보냈다. 읽어보시고 미흡한 데가 있으면 지적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서의 말이었다. 유교사는 무엇보다도 대통령 취임사를 자신에게 보낸 남편의 따뜻한 배려가 몸에 스며왔다. 박 의장이 건너왔다. 미흡한 대목 없었소? 글쎄요. 한 대목만 더 넣었으면 하는 곳이 있던데요. 뭔데? 이제부터 아내의 말을 잘 듣겠다고 써 넣어주세요. 그래, 내가 큰 소리로 그렇게 낭독할 테니 당신이 써 넣으시오. 그것을 그렇게 읽으실 용기가 계시는 분이라면 직접 써 넣으셔야죠. 이런 농을 주고받는 두 분의 모습은 참으로 행복해 보였으며 측근에서는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 부부애의 깊이를 읽을 수 있었다. 여름철이 되면 박 대통령은 냉면을 즐겨 들곤 했다. 경상도 태생인 대통령은 소년 시절 냉면이라는 음식을 모르고 자랐다. 사범학교 재학 당시 우연한 기회에 평양에서 냉면을 처음 먹게 되었고 그 후로 냉면을 좋아하게 되었다. 청와대로 온 후에도 가끔 점심 식사 때 국수나 비빔밥 대신 냉면을 찾곤 했다. 유교사는 대통령이 냉면을 언제 찾으실지 몰라 항상 시장에서 파는 마른 사리와 육수를 준비해 두었다가 대통령이 불시에 찾으면 마련해 드리곤 했다. 어느 날이었다. 갑자기 냉면 맛이 변하여 대통령이 들다 말고 맛이 그전만 못하다고 했다. 그날따라 식초와 겨자를 늘 쓰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꿨기 때문이었다. 늘 쓰던 겨자와 식초가 없어서 딴 것을 사와 그랬지 뭐예요. 점심 한 끼 드시는 걸 맛있게 해드리지 못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며칠 동안 괴로웠어요. 유교사의 말이었다. 이 사소한 일이 마음에 걸려 훗날 잡지사 기자와 대담해서 털어놓을 만큼 여사에게는 중대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만큼 가족들의 식사에 마음을 쓰고 정성을 다했던 것이다.